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금리라든지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재테크 입장에서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죠. 재테크에서 투자의 3분법이 있습니다. 투자의 3분법은 세 가지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 안정적인 것이 은행에 가는 예금이죠. 그 다음에 채권입니다. 그래서 은행 내 예금과 채권. 그 다음에 또 상당히 리스크한 것이 주식이죠. 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험, 그래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하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미들 리스크, 그 다음에 미들 리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식에 관해서, 물론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게 선물 옵션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 그렇지만 이제 선물 옵션은 제외하고요.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주식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주식에 대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 되겠느냐라고 기본적 분석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분석은 회사의 본질적인 주가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추정을 해서 주가를 이렇게 예측하고 살 거냐 팔 거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분석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가 배수 모형입니다. 주가 배수 모형은 현재 있는 주가, 지금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 EPS라고 그러고요, 주당 장부 가치 BPS라고 합니다. 주당 매출액 이런 것을 가지고 주가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추정하는, 예측하는 방식이 주가 배수 모형인데, 대표적인 것이 퍼라든지 PBR, PSR, PCR, EV, EBITDA 이런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가 배수가 뭐냐? 시장에서 특정한 기업, 우리나라 특정한 기업의 과거 성과라든지 미래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평가하는 지표가 주가 배수라는 거고요. 이랬을 때 주가 배수가 과연 퍼가 몇 배고 PBR이 몇 배고 이런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참고하는 지표가 이겁니다. 정상적 주가의 배수라는데, 그럼 뭐가 비정상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주가 배수, 보통 업종 평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업종 평균의 주가 배수 PBR이나 퍼를 이용해서 주식의 내재 가치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와 현재 주가를 비교를 하는 거죠. 현재 주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재 가치가 현재 주가보다 높다 그러면 이것은 매수하는 의사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반대로 내재 가치가 현재 주가보다 낮다 그러면 이것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 매수 모형을 가지고 매매 의사 결정, 사겠느냐 팔겠느냐 그런 매매 의사 결정을 하는데 사용하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퍼라는 겁니다. 퍼는 뭐냐?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냐라는 것을 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회사별로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똑같지가 않단 말이죠. 미래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된 회사는 퍼가 높고요. 반대로 미래가 전망이 밝지 않다고 생각되면 퍼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퍼라는 개념이 뭐냐?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가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벌어들인 한 단 이익, 그게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얼마로 이 주식을 사겠느냐라고 평가하는 것이 퍼입니다. 그럼 퍼를 우리가 구해야 되냐?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퍼는 증권회사에서 수시로 그것을 계산해서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데 뭐 구글이라든지 전부 다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을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끝입니다. 자, 주식의 내재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추정하느냐? 자, 요걸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지금 주당 순이익이 아니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T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6개월 후인지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 이게 퍼입니다. 퍼라는 개념이 주가를 P가 주가입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주는 퍼인데다가 스타 표시를 해놨어요. 이건 뭐냐? 지금 증권회사에서 공시한 것은 지금 현재 주가와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퍼를 계산한 거고, 이것은 미래퍼입니다. 그럼 미래퍼를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내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맞으면은 주식에서 돈 버는 거고, 추정해서 내가 맞히지 못했다 그러면 주식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정퍼인데, 이런 추정퍼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겠느냐? 그랬을 때 이제 이 회사의 과거퍼입니다. 이 회사의 과거퍼 또는 같은 업종에 있는 경쟁회사, 같은 경쟁회사의 그런 퍼. 그 다음에 업종 평균, 시장 전체죠. 그러니까 업종 평균이나 경쟁회사나 아니면 시장 전체나 이런 것을 퍼를 비교해가지고 추정 주가를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 주가를 산출해서 여기에 있는 나온 것처럼 자, 미래에 있는 내재 가치가 추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정 주가가 내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를 추정을 해서 추정 주가가 높다 그러면 사게 되는 거고, 낮다 그러면 파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퍼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퍼를 어떻게 계산하냐라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은 나온 겁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했고, 자,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팔 때는 이런 놈을 가지고 주당 순이익 미래입니다. 예측하는 겁니다. 퍼도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제가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주식은 늘 변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계산하기 쉽게 현재 6만 원이다라고 지금 제가 가정을 했고요. 자, 주당 순이익은 5천 원으로 계산해놨습니다. 이건 주당 순이익은 삼성전자에 재무제표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하기 쉽게 5천 원으로 한 겁니다. 퍼, 삼성전자 퍼가 지금 한 11배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11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이 6만 원이다. 주당 순이익이 5천 원이다. 퍼가 11배다라고 가정을 하고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얼마나 되겠느냐. 자, 1년 후를 예측을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EPS가 10% 올라갈 거라고 내가 예측을 합니다. 내가 예측을 했을 때 요거 10%면 5천 원이 5,500원이 되겠죠. 자, 삼성전자에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이렇게 많은 인기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거야. 그럼 11배를 13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13배냐? 그건 각자의 마음속입니다. 12배가 되든 13배가 되든 14배가 되든 자기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추정 주가는 뭐냐?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5,500원에다가 13을 곱하게 되면 71,500원이죠. 현재 주가는 6만 원입니다. 71,500원이죠. 그러니까 6만 원에 사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가 71,500원 된다고 그러면 사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더 이익을 많이 내서 10%가 아니고 20% 올라갈 거다. 20% 올라가면 이게 6,000원이 되겠죠. 다 사람들이 더 인기가 돼가지고 15배까지 갈 거야. 그러면 6,000원에다가 15배로 곱하게 되면 9만 원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긍정적인 예측이죠.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예측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측하는 사람. 삼성전자의 주식이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를 팔게 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파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현재 주당 순이익 5천 원인데 뭐 10% 떨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얼마? 10% 떨어지니까 한 4,500원 되겠구나.
자, 퍼가 지금 현재 11배지만 인기가 조금 떨어져서 10배로 될 거야. 그러면은 4,500원에서 10을 곱하게 되면 4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6만 원인데 앞으로 45,000원 될 걸로 추정하니까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증권시장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주식이 체결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고 일방적으로 판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주식이 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거래량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펄을 활용한 유용성은 뭐냐?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창출 능력입니다. 이런 이익 창출 능력을 반영한 주당 순이익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순이익이 올라가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순이익이 올라가려면 뭐가 올라가야 되느냐? 매출액이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될 거고요. 매출액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경쟁 우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가 기업이 해야만. 그래서 늘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볼 때는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어디에 투자하고 얼마나 투자하는 것을 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펄을 하게 되면은 이해하기도 쉽고 모든 주식에 광범위하게 용이 가능하다. 펄은 기업의 장기 평균 수익이라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 펄을 이용한 유용성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이 안 나는 회사가 있어요. 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요. 자, 일시적으로 상황으로 이익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급격히 올랐거나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적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다. 주식은 회사의 주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꼭 주식만 가지고 평가하느냐 그런 한계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성, 지금 당장이 아니고 길게 봤을 때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평가를 못할 수도 있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EPS, 순이익으로 하게 되는데 순이익은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순이익이 조금 많아지거나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끼리 비교하는데 상대가치 평가가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창출 능력을 반영한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펄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펄을 가지고 주당 추정 주가를 산출한 것을 봤습니다.